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정성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부전의 비약물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물 치료나 시술 등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 신부전 환자, 이를 말기 신부전 환자라고 하는데, 이런 말기 신부전 환자한테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가장 중요한 심장 이식이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좌심실 보조 장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심장 이식은 쉽게 표현해서 이제 질환이 있는 환자분의 심장을 제거하고 뇌사자분이 기증한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 그걸 심장 이식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는 심장 이식 수술 전, 수술 후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이제 수술 전에 엑스레이고, 오른쪽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엑스레이인데, 왼쪽에 이제 환자분 심장이 굉장히 크고 이제 질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장치가 달려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을 이제 수술한 상태고요. 이게 이제 그분의 사진입니다. 왼쪽 위쪽이 그 이식할 당시에 이제 수술하기 전 사진이고, 저분의 이제 심장을 제거하고 기증하신 분 심장을 넣어서 이제 심장이 잘 박동하고 있는, 제가 좀 움직여서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게 심장이 잘 뛰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게 심장 이식입니다. 사람한테서 처음 심장 이식을 시행하신 분입니다. 1967년 12월 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서 처음 사람한테서 심장 이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처음 심장 이식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 이식이 되게 중요한 분이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미국에서 처음 심장 이식을 시행했던 성인에서 시행한 게 1968년 1월 6일입니다. 노만 서메이라는 분인데, 이분 일생 동안 이제 1351명의 환자한테서 1438건의 심장 이식을 시행했고, 그 건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수술 건수도 많았지만, 이분은 이제 사람한테서 처음 심장 이식을 하신 건 아니지만 한 달 후에 하신 거죠. 그 전에 심장 이식을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룹에서 이제 사실 아까 처음 사람한테서 심장 이식 했던 분도 이분 그룹에서 이제 배운 것도 좀 있고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심장 이식이 시행되고 나서 수술 후의 결과가 썩 좋지 않았었는데, 대부분 그래서 그걸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심장 이식을 시행한 건 이제 92년 11월 11일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송명근 교수님이고요. 왼쪽이 이제 심장내과 이종구 교수님이시고, 저 환자분이 이제 92년에 수술하시고 24년 정도 생존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뇌사라는 말이 잠깐 나왔었고요. 우리가 보통 아는 죽음은 이제 심장사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 뇌사라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뇌사인 환자의 심장을 적출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불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심장 이식을 했던 6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심장 이식을 했던 92년, 모두 다 그때는 각 나라에서 뇌사법이 통과가 안 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하고 심장 이식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의료진의 노력으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면서 뇌사법이라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것이 이제 통과되고 이러면서 이제 심장 이식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그래프는 이제 우리나라 심장 이식 건수입니다. 파란색이 우리나라 전체 이식 건수고, 분홍색, 주황색 혹은 빨간색 그 계통이 이제 색깔이 우리 병원, 그러니까 서울아산병원의 케이스입니다. 92년에 한 건, 93년에 한 건, 우리나라에서 한 건 있던 것이 각각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졌던 수술이고요. 94년에 보면 파란색이 갑자기 좀 많아지는데, 저 때가 우리나라에 이제 뇌사법이 통과했던 시절입니다. 시기라 여러 병원에서 이제 저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2년, 93년 이런 초창기 노력들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2000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질병 장기 이식을 관리하는 센터,
코누스라고 하는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식이 이제 관리가 되면서 이렇게 점점점 심장 이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최근까지도 이렇게 이제 심장 이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심장 이식 건수에 비해서 심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 대기 환자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심장 이식이 다른 일본,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덜 활성화되어 수도 있지만 같은 아시아권에서 생각하면 심장 이식이 굉장히 많이 활발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뇌사자 장기 기증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초반 정도까지는 1년에 뇌사자 장기 기증자 수가 100명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2016년에 보면 거의 600명에 육박하는 수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가능한 거고, 이런 혜택을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조금씩 뇌사자 장기 기증 자체가 좀 줄어서 이건 이제 장기 이식에 관여되는 분들의 뭐 책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뇌사자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뇌사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분들이 이제 이런 제도를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소중한 그 장기가 이제 버려지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환자분은 67년에 처음 이식을 받았는데 2주 뒤에 폐렴이 악화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초창기 심장 이식의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1970년에 평균 생존율입니다. 저게 1970년에 일주일, 74년에 1년, 78년에 5년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저건 평균이라기보다는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2년이 훨씬 더 넘는 상태인데 초창기에 저렇게 이제 짧았던 저 부분이 이제 생존율이 점점점 향상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의 그러니까 면역제제 발견, 좋은 면역제제가 나오고 거부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여러 가지가 이제 좋아지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이라는 것은 수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 전에 이제 환자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수술도 또 중요하겠고 수술하고 나서가 오랫동안 관리가 필요하니까요. 면역제제나 거부 반응의 진단이나 치료, 합병증의 치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조금 뭐 이게 생존율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측에 이제 연도가 나오고 생존율이 좌측에 이제 세로로 나와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생존율이 감소하는.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되면서 점점점 최근에 수술하면 할수록 생존율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저희 병원 데이터는 아니고 국제 심폐이식학회의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빨간색을 보면 한 10년 생존율이 한 60% 정도 전후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저희 병원 심장 이식 결과입니다. 1년 생존율 5년, 10년을 보면 10년이 한 78%, 70%, 80% 근처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다 수술하면 그러니까 뭐 저희 병원 결과가 다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술 전에 환자를 이제 잘 관리하고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고 또 수술 후에 잘 관리가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걸 잘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식 환자한테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 아마 저희 병원에 지금까지 치료해왔던 의료진이나 환자분들의 노력으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말기 신부전에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치료 방법이 이제 좌심실 보조 장치입니다. 이런 좌심실 보조 장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의 한 방법입니다. 이게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라는 것은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한테서 기계를 사용하는 거죠. 그 기계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좌심실 보조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식형 좌심실 보조 장치 이게 이제 2018년 10월부터 보험 적용이 되게 되었는데 아주 사실 기쁜 소식이고 아주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계값이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기계값이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수입도 안 되고 수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2018년 보험이 되기 전 몇 년 전부터 수입은 가능했지만 이제 실제로 고가이다 보니까 잘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이런 보험 적용이 가능하면서 의사나 환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혹은 조금 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정말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저게 1억 5천이면 한 5%만 기계값으로 부담합니다. 병원비는 뭐 좀 다른 문제지만 저 기계값은 5%만 내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좌심실 보조 장치 이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H바드라는 기계고요. 저걸 착용했을 때 환자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모습이고 이런 좌심실 보조 장치는 저 뒤에 앞에서 잠깐 나왔던 그림이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 기계가 좌심실 심첨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 하얀색 화살표에 보면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이게 좌심실 보조장치 기계로 이렇게 혈액을 빨아내고 이걸 펌프가 쏴서 저 대동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위로 올려주는 저런 기계 장치입니다. 그래서 좌심실이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기능을 충분히 못할 때 저 기계가 좌심실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그런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심실 보조 장치는 좌심실을 보조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우심실 보조 장치 저것을 이제 우심실에 연결하면 우심실 보조 장치가 되는데 그게 이제 현재로 우리나라에서는 우심실 보조 장치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심실 보조 장치만 필요한 환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좌심실 보조 장치가 대부분 그걸 이렇게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좌심실 보조 장치 급여화가 중요했고 그래서 아마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심실 보조 장치는 우심실을 보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심실은 좌심실 보조 장치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자기가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우심실의 기능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좌심실 보조 장치를 넣고 나면 이 우심실이 좋아지기도 하고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술 전에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술 중이나 수술 직후에 우심실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인공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좌심실 보조 장치하고는 약간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완전히 다르죠. 이게 토탈 아티피셜 하트라고 이걸 인공심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심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심장을 제거하고 거기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심실하고 좌심실을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그 자리에 저 기계를 넣는 것을 이제 인공심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저것은 이제 이식을 받을 때까지 이제 대기하는 동안 사용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닌 장치입니다. 언젠가 아마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빈도 자체는 사실 많지 않은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좌심실 보조 장치는 어떨 때 쓰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은 과거에,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다르지만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역할은 심장 이식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좌심실 보조 장치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이식을 받기로 하고 이제 기증자의 심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안전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점점점 길어지고 있고, 그래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환자분의 심장이 이제 버티질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에크모라는 기계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기계를 달고 이렇게 인공호흡기 보조하에 이렇게 기다리다가 수술을 받으면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심장 이식을 조금 더 건강하게 혹은 안전하게 받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혹은 이제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없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심장 이식을 못 받는 환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너무 고령이거나 이래서 위험한 경우에 이런 분들한테서 저 좌심실 보조 장치는 영구적인 치료 방법이 되고요. 혹은 뭐 좌심실 보조 장치를 하고 나서 아주 소수겠지만 심장 기능이 회복이 된다든가,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는 경우에 우선 조금 더 이제 저 좌심실 보조 장치로 치료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 저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심장 이식의 가교 역할이거나 아니면 영구적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심폐이식학회에 심장 이식을 받는 환자들이 심장 이식을 받을 때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를 얼마나 사용하느냐는 걸 본 겁니다. 보면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건데, 우리는 저기 초록색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터인데, 외국에서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초록색이 좌심실 보조 장치입니다. 좌심실 보조 장치를 이용해서 심장 이식을 받고 있었다, 안전하게. 여기서 보면 이제 에크모라는 걸 이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거죠. 저기에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가 에크모밖에 없다 보니까 에크모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에크모의 결과가 모든 환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병원이 혹은 모든 센터가,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국제심폐이식학회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성적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에크모를 가지고 이식한 환자입니다. 저 환자분들이 이식하고 나서 생존율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우리도 심실 보조 장치, 그러니까 이식형 좌심실 보조 장치를 사용하고 싶다는 그 큰 바람이 오랫동안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해서 우리나라도 쓸 수 있게 되고, 저 결과가 저 위에 있는 선으로 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 그러면 좌심실 보조 장치를 이렇게 받은 환자하고 에크모 환자가 크게 차이가 나냐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 좌심실 보조 장치를 받고 생활하시거나 간단하게 일하시는 분들의 사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한 몇 달이나 혹은 한 1, 2년 정도 지나서 자기한테 적합한 기증자가 나와서 이식을 받는 것하고 에크모 환자분들이 이식을 받는 그런 경우하고 누가 봐도, 환자분들이 보셔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옆에 보면 이제 기계가 도와주는 이런 상태에서 이식을 받는 거하고, 앞에 저렇게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식을 받는 것하고 결과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에크모를 단다고 해서 다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인공호흡기를 뗄 수도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 이제 좌심실 보조 장치를 달고 있던 그런 분들처럼 일상생활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기해야 되는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모든 환자분들이 좌심실 보조 장치를 거쳐서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가능하면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심장 이식 후의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은 이제 심장 이식을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그 좌심실 보조 장치가 도와줄 테고요.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이 좌심실 보조 장치가 마지막 치료가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이 좌심실 보조 장치는 그 성적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계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2020년에 나온 자료인데 저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그 주황색하고 보라색이 비슷하죠. 저게 이제 주황색이 심장 이식을 받고 난 후에 결과고 보라색이 가장 최근에 나온 좌심실 보조 장치의 결과입니다. 그게 거의 두 개가 비슷하다는 것은 좌심실 보조 장치를 이제 영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좌심실 보조 장치라는 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실제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테고, 그래서 이제 저런 이식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좌심실 보조 장치를 수술 받는 걸 이제 권해드립니다. 가능한 경우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심장 이식처럼 이런 좌심실 보조 장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필요한 사람 혹은 필요한 시기, 언제 하느냐, 누구를 하느냐, 그리고 수술 전에 이제 우심실을 좋게 만들고 안정되고 환자의 상태를 좋게 만든 다음이 이제 중요하고, 또 수술도 중요하고,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이제 아까 그 좌심실 보조 장치를 하신 분들이 이제 배터리를 다 차고 계신데 그런 것들 관리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기관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말기 심부전 환자한테 시행하는 심장 이식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이식은 수도 적지만 시기가 안 맞는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는 그런 아주 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 이식형 좌심실 보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좌심실 보조 장치는 심장 이식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이자, 최근에는 이런 그 장기적인 성적이 좋아지면서 최종적인 어떤 치료 방법으로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수술 방법은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 전의 환자 관리, 그리고 수술 후 환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